폐기물 저장소에는 악취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영자의 건강을 고려하면 악취 확산 방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차량이 이동하는 반입장의 입구에는 보시는 그림처럼 차량이 들어올 때 악취 확산 방지를 위해 에어 커튼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반입장에 들어와서 폐기물 저장소에 쓰레기를 하역할 때도 폐기물 투입문은 잠시 열었다가 쓰레기가 투입되면 투입문은 꼭 닫아야 합니다. 폐기물 저장소에서 발생한 악취는 소각로의 연소 공기로 제거하기 때문에 폐기물 저장소 내의 압력은 항상 부압인 마이너스 압력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잘 관리되지 않은 소각장을 보면 폐기물 투입문을 잘 닫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악취가 밖으로 나와 운영자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장의 바닥은 차량 이동 등으로 인해 오물이 떨어지는데 이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반입장 바닥에 트렌치를 설치하고 오수 및 청소수가 잘 배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반입 공급 설비의 폐기물 저장소입니다. 폐기물 저장소 생활 폐기물은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인해 간혹 자연 발화가 있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저장소 상부에 소방 설비인 물대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폐기물 저장소의 용량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관련 지침에 따르면 저장소 용량은 폐기물 중량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처리량의 5배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저장소 용량을 산정하는 구간은 투입문 하부부터 저장소 바닥까지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하루에 1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이라면 100톤 곱하기 5에 쓰레기의 평균 밀도 0.22를 나누어 주면 부피는 2273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폐기물 저장소가 너무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 용량이 부족하여 쓰레기를 저장소에 높게 쌓아 올려야 되고 반입장 악취나 쓰레기 혼합이 어려워 소각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저장소 하부에는 쓰레기 속에 발생한 오염된 침출수가 있습니다. 이 폐수는 여과기를 거쳐 펌프를 통해 소각로로 보내 연소시켜 제거합니다. 다음은 소각설비의 폐기물 투입구입니다. 먼저 폐기물 투입구의 높이는 바닥에서 0.8m 이상으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점검할 때 추락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투입구의 크기도 폐기물 투입 크레인의 버켓을 완전히 열었을 때보다 0.5m 이상 더 여유를 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폐기물을 투입할 때 쓰레기가 투입구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나팔부의 경사도 45도 이상으로 하여 폐기물을 원활히 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폐기물 투입구 하부 슈트에는 체절문이 있는데 소각로가 정지할 때와 투입구가 비어있을 때를 대비하여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공기의 침투 및 연소가스의 누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슈트의 폭은 반입 폐기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최저 0.5m 이상으로 하고 원활한 소각을 위해 저류 용량은 1시간분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각로 본체의 형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소가스의 흐름과 출구 위치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항류식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연소가스 출구가 투입구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은 건조단 쪽으로 연소열을 집중시켜 건조가 잘 되는 구조이며 수분이 많은 저질 폐기물 소각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병류식입니다. 연소가스의 출구가 투입구 반대편에 있어 착화성이 좋은 고질 폐기물 소각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중간유식입니다. 폐기물의 성상 변동폭이 큰 쓰레기에 적합하며 대부분의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이외류식입니다. 항류식과 병류식 특성을 겸비하여 연소가스의 흐름을 투입구 쪽과 반대편 쪽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연소용 공기를 댐퍼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의 생활 폐기물 특성에 따라 적정한 소각로 형식을 선택하여 원활한 소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각 설비의 화격자입니다.
화격자는 건조단, 연소단, 후연소단으로 구성되며 하부에서 연소 공기를 투입하여 쓰레기를 태우는 구조입니다. 화격자의 구동 원리는 유압장치에 의해 상부의 철 구조물이 상하로 운동하며 폐기물을 아래쪽으로 이송하여 연소하는 구조입니다. 연소용 공기는 고온일수록 연소가 잘 되지만 화격자가 열에 버티는 한계가 있어 연소용 공기의 온도는 통상적으로 150도 C 이하로 관리합니다. 화격자의 건조단은 고온의 연소가스 복사열로 쓰레기를 건조하는 구간이고, 연소단은 200도 C 전후에서 쓰레기가 열분해되어 점화하여 본격적으로 연소하는 구간입니다. 후연소단은 미연의 잔류물을 완전히 연소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구간입니다. 화격자의 재질은 고크롬강 재질을 주로 사용하며 내마모성과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입니다. 상부 철 구조물에는 연소열이 발생하여 고온 부식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 구조물과 연소 공기가 최대한 접촉하여 공기 냉각을 통해 500도 C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에 철 구조물의 온도가 500도 C 이상이 되면 염소가스로 인해 고온 부식이 발생하여 유지보수와 상당한 수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연소가스 냉각 설비의 폐열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의 구성은 본체, 증발기, 절탕기, 보일러 드럼 등으로 구성됩니다. 보일러의 역할은 본체의 수간벽을 통해 열을 회수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를 생산하고 전기 발전 및 증기 판매를 합니다. 연소가스 온도는 본체의 1차 패스에서 850도 C 이상이며 2차 패스에서는 650도 C 정도, 3차 패스 증발기에서는 450도 C 정도, 마지막 단계인 절탕기에서는 200도 C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일러의 증기는 많은 수간이 밀집해 있는 증발기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보일러 드럼으로 모이게 됩니다. 보일러 맨 후단에는 절탕기라는 설비가 있는데, 절탕기의 가장 큰 역할은 연소가스를 450도씨에서 200도씨로 급냉시키는 역할입니다. 이유는 이 구간을 빠르게 통과시켜 다이옥신 재합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절탕기의 출구 온도가 200도씨 이하인 이유는 후단 설비인 연소가스 처리 설비가 고온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연소실의 우수 연소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연소실의 범위는 보통 2차 공기 노즐 후단부터 배가스가 나가는 구간까지입니다. 우수 연소 개념은 연소 성능을 결정하는 3T라는 인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3T는 시간 타임, 온도 템퍼레처, 난류 터뷸런스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수 연소는 일정 이상의 온도에서 강한 난류에 의해 일정 시간 이상의 산소와 반응하여 불완전한 연소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수 연소 실현을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인 연소실 체류 시간 2초 이상과 출구 온도 850도씨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체류 시간은 2초 이상일까요? 그 이유는 실제 소각에서 미시적인 연소 상황은 매우 불균이라고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거시적인 기준이 필요해서 설정한 기준입니다. 불완전한 연소로 발생한 다이옥신이 완전히 분해되는 충분한 시간이 2초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소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2차 연소실의 최적을 연소가스의 유량으로 나눈 값이며, 체류 시간 2초 이상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연소실 크기를 여유 있게 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연소실 출구는 850도씨 이상으로 올릴까요? 그 이유는 연소 온도가 800도씨 이하가 되면 불완전한 연소가 발생하여 염화철, 알칼리철, 황산염에 의해 연소실의 벽이 부식되고 설비를 오래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연소 온도를 1000도씨 이상으로 가면 질소 화합물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연소가스 정화 설비를 키워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고온 소각도 적절한 운전 방법이 아니며 우수 연소는 850도씨에서 950도 사이의 적정 온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폐열 보일러의 부식과 수질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수 중에는 탁질, 유기물질, 칼슘, 마그네슘 등의 이온과 SiO2라는 실리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탁질과 유기물질은 수질을 오염시키고 각종 산이
2초 인분을 하며 칼슘, 마그네슘 등의 이온은 보일러 수관 등에서 부식 및 스케일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SiO2 실리카는 증기 터빈 날개에 침전물을 형성하여 터빈의 효율과 출력을 저해시킵니다. 우측의 사진은 배관에 스케일이 발생하여 막히고 있는 사진이며 그 옆은 내부에 부식이 생겨 녹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설비를 설치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수 제조 설비로 마그네슘과 칼슘 이온 등을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원리는 역삼 투합으로 농도가 짙은 이물질을 축출하여 물을 정화하는 설비입니다. 두 번째는 탈기기라는 설비로 부식의 원인이 되는 용존산소와 탄산가스를 제거합니다. 원리는 폐열 보일러에서 생산된 고온의 스팀을 이용하여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를 기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참고로 보일러 수질 관리는 국가 표준인 KSB 6209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폐열 보일러의 압력 배관, 용접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체를 통해 간혹 스팀 배관 폭발 사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소각시설 증기의 온도는 최대 400도씨, 압력은 최대 40기압 정도로 상당합니다. 고온 고압의 배관이 터진다면 파편과 스팀으로 근로자에게 충격과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폐열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두 가지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용접부 비파괴 검사입니다. 용접부는 열 변형 등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접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용접부에 대해 20에서 30% 비파괴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비파괴 검사 방법은 PT, UT, MT, RT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정밀도가 높은 RT 방사선 검사는 근로자의 방사능 피폭 문제가 있어 현재는 지양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PAUT라는 위상 배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넓은 범위의 위상을 검사하고 검사 즉시 불량 판독이 가능하여 보완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열 보일러의 모든 설치가 끝나면 기압 및 수압 시험을 해야 합니다. 수압 시험은 물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먼저 기압 시험을 통해 누수가 되는 곳을 보완하고 수압 시험을 최종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때 기압은 설계 압력의 1.2배, 15분 이상을 유지하면 합격이고 수압 시험은 설계 압력의 1.5배, 30분 이상을 유지하면 합격입니다. 다음은 연소가스 처리 설비의 방건식 반응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소가스에는 산성 대기 오염물질인 황산화물과 염화수소가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며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해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말라 죽게 하고 건물의 부식 및 인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또한 염화수소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기체로 부식의 원인이 되고 50에서 1000ppm의 환경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해로운 가스입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은 산성과 염기성이 결합하여 중화하는 원리로 산성가스와 염기성 물질인 소석회가 반응하고 중화하여 황산염과 물로 변환됩니다. 이후 황산염 결정체는 후단 설비인 여과 집진기에 포집되어 제거됩니다. 그러면 연소가스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설비는 소석회 탱크, 소석회 펌프, 방건식 반응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석회는 소석회 탱크에서 저장되고 소석회 펌프를 이용하여 방건식 반응탑 상부 노즐을 통해 분사됩니다. 동시에 연소가스도 탑 상부로 투입되어 하부로 이동하면서 서로 혼합되어 중화됩니다. 이때 제어하는 방식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장비인 TMS에서 산성가스 농도가 높으면 소석회 투입량을 높여주고 낮으면 투입량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산성가스 제거 효율은 대략 황산화물 70%와 염화수소 90% 정도입니다. 다음은 연소가스 처리 설비 여과 집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소가스에는 입자상 물질인 먼지가 있습니다. 먼지는 인체의 천식과 폐 질환의 원인이 되고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폐포 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연소가스 속의 먼지는 여과 집진기 설비에서 제거합니다. 그 원리는 여과 집진기 하부에서 연소가스를 투입하고
여과포라는 백필터에서 먼지를 걸러주는 방식입니다. 일정 시간 후 여과포에 쌓인 먼지는 진동이나 고압의 공기를 통해 털어주는 방식이며, 털어진 먼지는 여과집진기 하부 호퍼를 통해 비산제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집진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첫 번째, 연소가스의 온도가 200도씨 이하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여과포가 고온으로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과 속도입니다. 여과 속도는 먼지의 밀도, 익병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에서 7cm/s 사이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과포의 특성인데, 국내 소각시설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여과포 특성을 고려하여 내열 온도와 화학적 내성에 따라 여과포를 선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연소가스 처리 설비의 선택적 촉매 반응탑 SC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소 화합물은 NOx라고 하며 일명 녹스라고 표현합니다. 녹스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식물보다는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태양광선과 반응하면 오존이 생성되고 호흡기와 눈에 자극을 주는 해로운 대기 오염물질입니다. 질소 화합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선택적 촉매 반응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를 이해하려면 촉매와 환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먼저 촉매란 그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여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 물질입니다. 환원은 어떤 물질이 산소 일부 또는 전부를 잃거나 외부에서 수소를 흡수하는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연소가스를 정화하는 방법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의 설비는 SCR 설비 모습이며, 연소가스는 탑 상부를 통해 투입되고 동시에 반응물질인 암모니아를 같이 투입하게 됩니다. 설비의 중간에는 촉매 금속층이 있고 이곳을 통과하면서 촉매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전체 과정은 질소 화합물과 암모니아가 서로 혼합하여 질소와 물로 환원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질소 산화물과 암모니아의 화학 반응은 700도씨 이상에서만 일어나는데, 연소가스의 온도는 200도씨 정도로 온도가 낮아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촉매 금속층을 사용하면 저온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450도씨에서 200도씨 사이는 다이옥신 재합성 구간으로 200도씨 이하의 저온 촉매 사용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설비명 그대로 촉매와 환원을 이용하여 질소 화합물을 제거하는 설비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굴뚝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높은 굴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굴뚝은 높을까요? 그 이유는 굴뚝을 통해 배기가스가 잘 흘러나가고 넓게 확산하도록 도와주는 굴뚝 효과 때문입니다. 여기서 굴뚝 효과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기체는 부피가 팽창하여 차가운 기체보다 가벼워지고 뜨거운 기체가 상승하려는 부력이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굴뚝의 높이가 높을수록 연기와 외기 온도의 차이가 벌어져 기체가 상승하려는 부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굴뚝의 높이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굴뚝의 높이는 배기가스의 대기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특정 거리에서 착지하는데 착지 지점의 농도가 법적 규제치 이하가 되는 높이로 설정합니다. 또한 세 가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현상 방지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 배출 속도가 30m/s 이상이 되면 피리 소리 같은 소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출 속도는 30m/s 이하가 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세류 현상 방지로 배출 속도가 풍속의 2배 이하면 연기가 수평 이하로 배출되어 확산이 잘 안됩니다. 따라서 배출 속도는 풍속의 2배 이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시현상 방지로 굴뚝 높이가 인근 건물 높이의 2.5배 이하가 되면 공동현상으로 와류가 발생하여 연소가스가 확산되지 않고 지면으로 떨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굴뚝의 높이는 인근 건물 높이의 2.5배 이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검토가 끝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대기 확산 모델링을 실시하여 배출가스 농도가 설계 기준치를 준수하는지 검토하여 최종 높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굴뚝에는 위치별로 몇 가지 설비들을 설치합니다. 맨 꼭대기에는 낙뢰가 칠 때를 대비하여
건축물 및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피뢰침을 설치합니다. 그 아래는 항공기 운항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항공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장애 등을 설치합니다. 그 아래는 대기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TMS 계측기를 설치합니다. 이때 측정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굴뚝 입구에서 굴뚝 직경 8배 이상의 높이와 굴뚝 출구에서 아래쪽으로 굴뚝 직경의 2배 이하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굴뚝 하부에는 웅축수 및 유입된 빗물 등을 배출할 수 있는 웅축수 배출구를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는데요. 소각시설을 공사 감독하는 감독님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